저는 만약에 둘 중 하나 꼭 하나만 투자해야 된다면 저는 한국 국채 ETF를 추천합니다. 미국보다. 양 PD 오늘 좀 장소가 좀 새로운 데 왔는데 오늘 이렇게 뭐 이 장소에 온 이유가 좀 있나요? 어떻게 뭐 좀 다양한 주제를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부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구정 특집 콘텐츠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뭘 할까 해보다가 마 대표님을 채권계의 슈카로 만들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마쌤의 채권 상담소라는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슈카란 대단한 분까지 비교할 정도로 제가 너무 민망하고 그 정도 레벨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자연스럽게 좀 설명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제가 너무 좀 딱딱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 한 느낌이라서 사실은 이제 제 친구를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내용 말고도 정말 채권이라는 게 프렌들리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딱딱하게 가다 보니까 좀 이해도 좀 어렵고 했는데 오늘 좀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좀 편안한 투자에 대한 또 이해도도 좀 증진시키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채권을 하나도 모르는 인턴과 함께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미인이세요. 네, 저희 회사 감사합니다. 조인턴. 예, 반가워요, 저 인턴. 이제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좀 채권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정도 지금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어떻게 벌었어요? 열심히 장학금도 받고 엄마 아빠가 주신 용돈도 있고 제가 주식 투자해놨던 것도 있고 좀 이제 옮겨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주식이 안 좋아서 저도 주식에 돈을 빼가지고 좀 채권 투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지금 조인턴보다 한두 살 많은 게 제 큰딸인데 실제로 제 큰딸 친구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집에 돌아와서 한 얘기가 거의 에브리바디가 다 주식이에요. 다 주식 얘기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싱가포르에 있지만 최근 한 1년 전부터는 그전에는 굉장히 다들 주식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났었는데 그게 한 2, 3년 전이었는데 최근 1년 전부터는 만나면은 다 깨진 얘기밖에 안 하는데요. 요즘에 큰 수익이 아니라 큰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뭐 지르거나 예를 들면 카카오나 또 삼성전자 또 너무 비싸게 사서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분도 많고 우리의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제 딸한테도 좀 원칙을 갖고 사실은 주식이란 프라이스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종국에는 가격이라는 게 기업의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좋은 기업은 영어로 eventually는 좋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튼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채권과 달리 바텀업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과가 좋을 땐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오고 또 성과가 안 좋을 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젊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보다는 채권이 여러모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시간. 예를 들면은 저 같은 사람은 뭐 은퇴하기 5년, 10년밖에 타임 프레임밖에 없지만은 조인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적어도 앨리스트 한 30년 정도의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럽다. 30년 정도 타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뜻 생각한 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돈 벌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약간 마인드셋을 좀 바꾸면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식이 설령 내가 좀 깨지더라도 다시 메이크업하면 되는 생각도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의 함수로 잘 운영을 하면은 정말 원더풀한 수익이 차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금 3%와 그리고 예를 들면 채권 투자 수익이 뭐 장기적으로 높으냐 예를 들면 한 2% 정도 더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한 30년의 함수를 만약 여러분 엑셀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냥 저스트 한 2% 정도 차이 나는데 그 2%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장기 투자의 어떤 시간의 함수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주식은 아니잖아요. 주식은 아닌데 채권은 정확하게 시간의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공격적인 친구도 있지만 나는 예금은 우리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노령화되고 그럼 저성장되고 저금리 되니까 아마 예금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정말 답이 없을 상황이 이제 봉착할 건데 일본처럼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 어떤 메가 트렌드를 바라보고 지금 중장기 채권을 이렇게 함수에 딱 던져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장생활 처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난 우려된 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이제 조금 성과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주식에 이게 움직이는 규모가 내 월급보다 더 커지는 거고 또 월급보다 더 커지게 되면 어떨 때는 좋을 땐 좋지만 나중에 깨질 때는 보면 내 월급을 한순간에 월급을 날리는 경우에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는 내 생업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 관련된 일을 한다면 모르겠네. 투자 관련 일이 아니라 내가 별도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기 때문에 어떤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테크를 하긴 해야 돼. 이건 머스트로 하긴 해야 되는데 주식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의 함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런 주식도 하셔야 되지만은 시간의 함수 값에 내가 거기에 덕을 볼 수 있는 채권도 필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채권 ETF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채권 ETF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금액이 좀 작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좀 약간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개별 채권보다는 채권 ETF가 맞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채권을 하셨던 분들과 가장 큰 차이는 그 영어로 investment horizon, 투자 기간이 좀 짧죠. 그리고 빨리 좀 시장을 대응하고자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관점이, 특히 젊은 사람이 그런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채권 ETF를 더 추천드리고, 또 채권 ETF는 개별 채권보다 매매 비용도 작아요. 우리가 매매할 때 0.25 내지 0.3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용 측면이 좋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채권 ETF일 것이고, 그죠? 현금화도 쉽지 않나요? 그렇죠, 채권 ETF가? 그렇죠. 뭐 그냥 일반 주식 ETF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일단은 금년도를 봤을 때 일단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채권 ETF를 고를 때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매크로에 부합되는 걸 해야 되고, 현재 매크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뭐 빨리 할지 늦게 할지는 다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초기 국면까지는 누가 뭐래도 국채 ETF를 해야 됩니다. 국채 ETF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 초기 국면이라는 건 브레이크를 잡았던 걸 브레이크를 푸는 구잖아요. 브레이크를 푼다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브레이크를 딱 풀면은 시중금리도 이론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우리가 투자한 거는 국채 시장금리니까 이게 내려가야 돈 버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같이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여요. 그 자꾸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정책금리가 인하를 하면 그때 국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too late, 늦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예측을 하는 거잖아. 자, 다음 달에 인하할 것 같으면 시장이 먼저 국채를 다 사람들이 사들이게 되고,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라 예상해서 먼저 사들이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어쨌건 간에 이제 브레이크를 푼다고 하면, 그동안 금리가 시중 올랐던 게 내려갈 거란 전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금년에 채권 ETF의 주포는 현재까지는 국채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아니면 그러면 한국 국채예요? 네. 한국 국채 ETF도 있을 것이고 미국 국채 ETF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액티브하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뭐 하이힐드 채권도 있고 이머징 마켓 채권도 있고 모기 채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채권들 전체가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의 유연성은 그쪽이 더 많고, 근데 핸디캡이 뭐냐면 미국은 이제 달러로 거래하니까 혹여나 나는 통화 변수까지도 난 불편해요 하면 한국을 건너와야죠.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국 채권 ETF보다는 종목 수도 작고 여러 가지로 좀 선택지가 작은 반면에 아까 말한 대로 변수가 작죠. 즉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다시 돌아와서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만약에 둘 중 하나 꼭 하나만 투자해야 된다면 저는 한국 국채 ETF를 추천합니다. 미국보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투자라는 건 변수가 작아야 돼요. 변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오류의 범위가 많은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서 국채 가격이 설령 오른다고 하더라도 만약 달러가 원화 대비 약세로 가고 원화 강세로 가면 환차손을 입게 되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는 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근데 반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한국 국채 금리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내려간다는 거는 확실히 한국이 떨어질 거잖아요. 한국도 미국 FRB가 금리 인하를 하면 하는 BOK도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같이 내려가니까 오케이, 미국 금리 떨어진 변수 그대로 한국도 누릴 수 있고,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변수가 환율인데 환율 우리는 없잖아요. 내국인이니까. 그 변수도 없는 거고, 세 번째 한국 국채를 추천하는 건 여기에 플러스 미국은 경제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반면 한국, 우리 긴 설명 안 드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특히나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구체 이슈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어떤 내관을 딱 잘못 들여서 건드려 버리면은, 예를 들어 미국과 이렇게 패러럴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때 내관이 딱 터치돼 버리면 미국 떨어진 거 홀더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투자 입장에서는 플리스 금리 많이 떨어져요.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선택지를 얘기를 하면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를 만약에 내가 하나만 해야 되고 나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싫다고 하면은 한국 국채를 추천드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투자하다 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력이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커런시 포트폴리오, 통화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기를 권해드려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나 돈 많이 벌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한국 원화 자산 70%, 달러 자산 30%.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국 자체가 이머징 마켓 통화니까 이론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골드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원화 강세로 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길게 보면 언젠가는 다시 달러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골드를 갖고 있냐, 금을 갖고 있냐면 어떤 크라이시스 이벤트가 맞았을 때는 여기가 가격이 딱 올라가잖아요. 안전자산이라서. 그렇죠. 안전자산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달러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오신 연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통화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각각 굴리시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달러를 갖고 내가 10만 불 있으면은 10만 불 갖고 15만 불, 20만 불, 30만 불 파일 쪼개서 그렇게 굴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우리 조인턴이 만약에 또 공부도 하고 싶다면 아버지께서 야, 이것도 깨서 미국에서 그냥 달러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죠? 조인턴 집 부자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투자의 지평이 완전히 넓어져요. 자꾸 우리가 워낙 강세가 뭐 달러가 양세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투자할 생각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예를 들면 100이라면 딱 쪼개서 한 30 정도를 가지고 달러 파일만 굴리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은 채권 굴리다가 주식이 좋은 거 쓰면은 M7 주식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다시 달러 주식으로 바꾸는 거고, 그렇게 통화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기를 권해드려요. 사실 그게 중장기적으로 시청하시는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국이 어려워져도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들은 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스테이블하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분산 투자고 통화 분산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일반론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국채지만은 만약에 좀 다른 차원의 프린시플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분산을 가져가고 통화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이너 통화를 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 기축 통화 정도는 딱 축을 가지고 계속 이걸 굴리라는 게 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한테 왜 미국 채권 ETF 왜 투자하지? 통화
워낙 강세로 가면 다 꽝이 되는데, 근데 그 말씀 맞는데 제 취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별로 다르다고. 실제로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합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미국계 운용사를 한 12년 다녔는데 미국 사람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에 가면은요, 우리 제가 싱가포르 동료들도 많아서 얘기를 보면은 그래서 영어 걔네들-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어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템플턴 갔는데 저 혼자 유학을 안 갔다 왔어요. 오. 두 파트 들어가고 템플턴 네. 들어가니까 첫 번째는 미국 교포애들이고 두 번째는 국내 명문대 나와서 MBA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MBA를 갔다 왔잖아요. 저만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국내에서 MBA 가는 정도면 제 또래, 제가 원래 69년생이니까 제 또래의 MBA 또래는 이제 한 10년 미만으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저 같은 지방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강남 쪽에 계시는 분만 그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만 하더라도 유학을, 제 딸도 유학 갔지만은, 제 연배에서는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잘 사는 분들만 유학 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아무튼, 뭔 얘기를 할까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나 홍콩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다 통화 분산이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저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큰 그림의 통화 분산 쪽에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은 미국 달러로 굴리는 것도, 그러니까 국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 내 재산은 아주 제한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한국 국채를 추천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미국보다 한국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같이 금리가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 한국이 미국 경제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포텐셜리 한국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달리 통화 리스크가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여기에 또 와일드 카드가 또 있잖아요. 네. 혹시나 프로젝트 반이 터지면은 이게 기업 하시는 분이나 이제 주식 하시는 분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국채를 내가 전 재산을 다 걸었다면 네. 그런 이벤트 터지면 돌아서서 살짝 웃지요.